김자림 캐스터 마감 상황 전해주세요. 네, 유럽 주요국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2월 PPI가 발표가 됐는데요. 인플레이션 우려에 유럽 증시 역시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종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독일의 닥스 지수는 이틀 연속 내렸습니다. 0.11% 하락했고요. 영국 FTSE 지수도 역시 0.37% 밀렸습니다. 프랑스 까크 지수 홀로 상승하는 모습이었지만 0.29% 오르며 강보합권 수준에 그쳤습니다. 네, 이렇게 유럽 주요국 증시가 혼조세를 보인 데에는 미국의 물가 지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2월 PPI가 발표가 됐는데 전월 대비 0.6% 상승했고요. 전년 대비해서는 1.6% 올랐습니다. 시장의 전망치를 대폭 상회하는 모습이었고요. 근원 PPI마저 이제 전망치를 웃도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2일에 발표된 CPI마저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히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유로존의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면서 주식시장에는 압박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독일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전장 대비 6.12bp 오름세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이에 따라 유럽 주요국 증시는 프랑스 까크 지수만 상승폭을 켠 채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국제 유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국제유가는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WTI가 80달러를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시세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WTI는 1.5% 뚜렷한 강세 흐름 보이면서 현재 80.49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장중 81달러를 넘어서기도 했다가 다시 소폭 밀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국제유가가 상승한 데에는 국제에너지기구 IEA의 수요 전망치가 상향 조정됐기 때문입니다. 올해 원유 수요가 하루 130만 배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보고서보다 하루 11만 배럴 상향한 수치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4차례나 높여 잡았다고 하고요. 거기에 이제 우크라이나발 공격이 이틀째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의 원유 시설을 드론 공격하고 있는 상황인데 로즈네프트가 운영하는 가장 큰 정제 시설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미국 원유 재고량이 감소하고 있고 올 여름쯤부터 초과 수요가 이제 관측된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유가는 1%대 강세 보였습니다. 금 가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금 가격은 0.66% 내린 2,166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금 가격이 오늘 하루 만에 다시 하락으로 돌아섰는데요. 이렇게 조정이 된 이유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희석됐기 때문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그래프를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2,170선 내외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유럽 주요국 증시부터 원자재 가격 마감 상황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 마감 상황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간밤 뉴욕 증시 어떻게 마무리 지었을까요? 예, 예상을 상회한 2월 생산자 물가 지수인 PPI로 인해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됐고 지수별로는 다우지수가 0.35%, S&P 500은 0.29, 나스닥은 0.3%, 그리고 러셀 2000은 1.96%의 급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2월 PPI는 전달보다 0.6%가 상승했고 이것은 전망치였던 0.3%와 전달의 0.3%의 2배 수준이었으며 전년 동월 대비 1.6%가 상승해 전망치를 1.2%를 상회한 점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는데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휘발유 가격이 6.8%가 급등하는 등 전체 상품 가격이 1.2% 오르면서 전체 PPI 상승의 3분의 1을 차지했으며 식료품이 1%, 여행자 숙박 서비스가 3.8% 급등한 데 따라 서비스 가격 역시 0.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PPI는 공급망 초기에 비용을 나타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선행 지표로 간주되는데요. 일각에서는 헤드라인 지수에 이어 근원 PPI까지 오른 것은 서비스 물류 분야에서 운송과 화물 가격 급등에 따른 결과일 수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중동 전쟁의 여파로 홍해상의 선박 물류 등의 안전이 위협받으면서 물동량 정체와 화물 운반비 급등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전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국제 유가의 상승세가 지속되며
관련 에너지 업종만이 강세를 보였고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전일 대비 크게 상승한 4.298%, 달러 인덱스는 0.5%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2월 미국의 소매 판매 상승률이 시장의 예상을 밑돈 것으로 나타나면서 미국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소비 경제에 대한 우려가 다소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 상무부는 2월 소매 판매가 1년 전 대비해 1.5%가 상승했지만 전월 대비로는 0.6%가 증가하는 데 그쳐 당초 0.8% 증가했던 예상을 하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월간 소매 판매 지표는 전체 소비 중 상품 판매 실적을 주로 집계하는 통계로 미국 경제 중추인 소비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여겨지고 있으며 지난달 사업 분야별로 보면 가구점이 마이너스 1.1%, 건강과 개인관리점이 마이너스 0.3%, 의류와 의류 액세서리점이 마이너스 0.5%, 백화점이 마이너스 0.2% 등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고 한편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주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는 한 주 전보다 1,000건이 줄어든 20만 9천 건으로 시장의 전망치였던 21만 8천 건을 밑돌았습니다. 또한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81만 1,000건으로 한 주 전보다 1만 7천 건이 증가했는데요. 시장 전문가들은 이 같은 시장 기대를 밑돈 소매 판매와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물가 상승 우려를 다소 덜어주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6월 이후로 예상되는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당분간 유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하는 모습입니다. 리튬 가격이 전년 대비 80%까지 급락하면서 전 세계 리튬 매장량 4위이며 리튬 생산량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 내 리튬 삼지에 비상에 걸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리튬 가격의 침체로 인해 리튬이 다량 함유되어 있지만 상대적으로 큰 비용이 드는 운모 계열 광물인 레피도라이트 중국 채굴 산업이 타격을 입고 있다고 전하고 있는 가운데 노르웨이 에너지 조사 기관인 리스타트 에너지는 레피도라이트 생산 둔화로 인해 2024년 중국의 채굴 리튬 생산량 증가율은 전망치를 약 54%에서 12%로 대폭 하향 조정했고 원자재 시장 조사 업체인 패스트마켓은 지난해 중국의 리튬 생산량 절반이 레피도라이트에서 추출됐지만 이는 탄산 리튬 환산 기준 1톤을 처리하는데 약 8만 위안에서 12만 위안이 들며 이것은 염수 퇴적물과 리티아 희석에서 같은 분량의 리튬을 추출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훨씬 많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알리익스프레스를 불법 콘텐츠와 음란물 유포 혐의로 조사 중이라는 뉴스로 이 회사의 모 회사인 알리바바의 주가가 오늘 3.9%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73달러 40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DSA, 즉 디지털 서비스업에 따라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공식 조사를 시작했으며 이것은 틱톡과 X에 이은 EU의 세 번째 공식 조사라면서 구체적으로 알리익스프레스가 가짜 의약품과 식품 및 식이 보충제 등 소비자들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는 제품 노출과 미성년자의 음란물 접근을 제대로 막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미시간 대학의 3월 소비자 태도 지수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소폭 상승한 77.3이며 이어 노동부의 2월 수출입 물가, 뉴욕 연방은행의 관할 지역 제조업 지수인 3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인덱스, 그리고 연방준비제도의 2월 미국 산업 생산량이 발표되고 JB 링크, 루멘트 파이낸스 트러스트, 히베트 잉크, 데스크톱 메탈스, 그로폰 잉크, 버클 잉크, 그리고 기가 클라우드 테크놀로지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는 PPI 영향으로 일제히 하락 마감했는데요. 어제장 우리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마녀의 날을 맞은 우리 증시는 양시장 엇갈리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종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0.94% 오르며 2,718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 내내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결국 3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2,700선을 돌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은 반대로 내렸는데요. 다만 0.27% 내리면서 큰 폭의 하락은 아니었습니다. 887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선물지수는 0.77%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거래소를 살펴보시면요. 거래소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있었습니다. 특히 장중에는 기관 중에서도 특히 연기금 쪽의 매수세가 강했는데요. 밸류업 이슈의 연기금이 2년 만에 순매수 최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장 막판에 동시효과 구간을 지나면서 외국인 쪽에서 자금이 대거 유입되면서 4,726억 원 사자세를 보였습니다. 반대로 개인은 8천억 원 넘게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시면요. 코스닥은 개인이 홀로 2천억 원 넘게 사자세를 보였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로 코스닥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어제 하루 동안 움직였던 특징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 섹터는 조선주입니다. 미중 갈등으로 일부 국내 산업들의 반사이익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갈등 양상이 반도체에서 이제 조선업, 해운업 쪽으로 확장되는 모습인데요. 미국 5개 노조가 조선 해운 산업에서 이뤄지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조선 업황까지 좋습니다. 신조선가가 16년 만에 180선을 넘겼다고 하고요. 거기에 이제 수주 소식도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고 실적 성장 기대감도 나와 있습니다. 조선 관련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삼성중공업이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13% 넘게 오르면서 종가는 9,000원 선 위에서 마쳤고요. 또 하나오션의 경우에도 두 자릿대 급등세가 나오면서 종가는 27,000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조선주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았는데요. 조선 기자재 쪽도 강세 흐름 나왔습니다.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조선 기자재 쪽으로 좀 살펴보시면요. 이제 현대힘스가 23% 넘게 오르면서 이렇게 오랜만에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부진한 흐름을 보이던 현대힘스 종가는 17,830원이었고요. 또 이제 태광, 성광밴드 같은 이제 피팅 밸브 쪽도 각각 10% 내외의 강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조선주부터 조선 기자재 종목들 일제히 강세 흐름이 나왔는데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정유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가 4개월 만에 이제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원유 시설을 피습했는데요. 러시아 대선을 앞두고 이제 드론으로 정유소를 공격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원유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미국 원유 재고도 감소했고 올여름 원유 초과 수요가 관측되고 있는데요. 관련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SOL이 5%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종가는 77,900원이었습니다. 흥구석유는 4.87%,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국동유화는 각각 1%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한편 국제유가는 간밤 다시 또 상승세를 이뤄냈습니다. 1%대 강세를 보이면서 현재 81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 섹터는 비철금속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구리 가격이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중국 구리 재련업체들이 손실을 보는 재련소들을 정리하면서 구리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뉴욕 증시에서 구리 관련 종목들도 급등하는 흐름이 나왔고요. 우리 국내 종목들도 좋았습니다. 관련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알루코는 12% 넘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외에도 대한금속은 6%, 이구산업은 4%대 강세를 기록했고요. 또 서원과 DCM의 경우에는 각각 2%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네, 뉴욕 증시에서 구리 관련 종목들 8%, 10%, 이 프리포트, 맥모런, 서던카퍼 같은 종목들이 뚜렷한 급등이 나왔다가 간밤에는 보합권 수준의 움직임만을 보였다는 점까지 참고해 보시고요. 또 구리 선물 가격도 간밤에는 소폭의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장 특징 섹터까지 모두 짚어봤습니다. 글로벌 시황 마감 전해드렸습니다.